오늘은 호주 집값 2023년도 전망입니다. 자, 이게 개통철학이에요. 카푸보다 지프가 낫다. 왜냐면은 차는 강가 후 남는 게 없지만 집은 은행 모기지 상환에 스트레스는 받지만은 참고 견디면 땅값은 오르게 마련이고 물가 상승은 나중에 집값에 보상이 되죠. 그러나 집값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동을 하죠. 오늘은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호주 집값 2023년 전망을 여러분과 같이 해보겠습니다. 먼저 호주 부동산 관련 팩트 체크와 간단한 그래프 같이 보시고 뒷부분에 가서 호주 집값 2023년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벤 월드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요. 그러면은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먼저 이 넓은 호주의 나의 보금자리는 어디에? 이런 제목을 좀 붙였는데 무슨 소리냐면은 호주에서 2021년 호주 인구 조사에 따르면은 호주인의 그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조사가 된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그 구글에 이렇게 서치를 해보니까 결과가 뭐가 나오냐면은 1966년까지만 해도 호주의 그 주택 가진 사람이 71%였는데 1921년 인구 조사 때 조사를 해보니까 67%로 한 4% 다운됐더라. 특히 젊은 연령층 30부터 34세 젊은이들은 50%더라. 이 숫자는 1971년도에 같은 연령층이 주택 보유율이 64%인 걸 보면은 14%가 떨어진 겁니다. 자, 이 넓은 호주 나의 그 꿈의 보금자리 오스트리안 드림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드림 홈을 가짐으로써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편을 페인과 조이라고 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처음부터 집을 보유하지 않고 렌트를 하게 될 테니까 렌팅 함으로써의 그 장단점 페인은 뭐냐? 그러면 뭐냐? 잦은 이사 비용이 생기겠죠. 그리고 렌트 비용이 만만치 않고 요즘 많이 올랐죠. 그 다음에 잦은 이사로 인해서 거주가 불안정하고 이 계속 렌트만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에 따라서 점점 집값이 올라가는데 나중에는 부동산 시장 진입 장면이 점점 높아질 것이다. 이런 것이죠. 자, 조이. 장점은 뭐냐? 뭐 집을 자기 명의로 없으니까 새를 사니까 은행 모기지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겠죠. 또 어떤 측에서는 카푸,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집은 안 사지만은 차는 좋은 거 타자. 이렇게 해서 조금 카 쪽으로 소비를 정진하는 방법도 하는 사람도 있겠죠. 자, 반대 입장에서 자기가 집주인이 됐을 때 랜드라고 표현을 했지만은 렌팅하는 입장에서는 이 반대를 표현한 겁니다. 페인이 뭐냐? 우선 은행 모기지 요즘같이 모기지가 갑자기 올라왔죠. 모기지 부담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생길 것이고 재산세, 취득세 여기서는 취득세를 스탬프 듀티라고 하죠. 재산세는 말하자면 뭐 시티 간수 레이시랄까 무슨 또는 집이 두 채 이상 가지고 있으면은 나머지 인베스트먼트 프로퍼티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나오죠. 또 집 수립 보수 비용이 들 겁니다. 반면에 장점 조기는 뭡니까? 마이 스위트 홈이다. 내가 거주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셀터가 있고 또 이웃과 신규를 할 수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재산 증식이 된다. 즉 캐피탈 게인을 받는다. 이것은 롱텀으로 보는 거죠. 물가 상승에 대한 집 가격 보상이 이제 롱텀으로 올 것이다. 자, 집을 가진 사람들은 의외로 차에 대한 인식이 뭐 똥차면 어때? 잘 굴러가면 된다.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겠죠. 집에 몰빵하는 그런 사람도 있겠죠. 자, 그러나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거, 또 부동산 자체는 쉬운 길만은 아니죠. 하나 예를 들어서 그 중국 부동산 재벌 잘 나가던 그 에버그랜드 그룹이라고 해서 우리말로 그 헌다 그룹이라고 했죠. 이 헌다 그룹의 몰락 현상을 볼 수 있겠어요. 그 회장이 후이카얀 이 사람이 한때는 US 달러로 420억 달러 이게 93%의 그 재산이 날아가가지고 그 블룸버그 빌리언웨어 인덱스에 따르면은 3빌리언 US 달러 즉 30억 달러 정도로 재산이 떨어졌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참고로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렸고요. 자, 그러면
호주 집값에 대한 전망하는 시간인데, 그럼 먼저 호주 집값 과거 30년 동안에 말하자면 1992년 7월부터 2020년 7월까지의 그 변동상 하면 그 자료를 코아로직 오스트라리아에서 자료를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은 여기 빨간 거는 집 하우스고 파란 거는 유니트 가격인데 아무튼 이렇게 변동이 쭉 해왔는데 2022년 작년 7월 기준 했을 때 뭐 또 이렇게 쭉 살짝 구부러졌잖아요. 그저 집값 하락이 되려고 하는데 그 전까지 7월, 5월까지는 전국적으로 봤을 때 주택은 호주 달러로 928만 달러 정도 되고 유니트는 63만 6천 달러 정도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하자는 건 집이 상승하는 건 직선으로 봤을 때는 중간중간 그 기간을 봤을 때는 업앤다운이 있죠. 아까 말씀대로 업앤다운 초반에 말씀드렸죠. 그러나 전체적인 그거는 리니어하게 이렇게 앞으로 상향 곡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10년을 끊었을 때 첫 번째 1992년부터 2002년까지의 그 10년은 말하자면 이걸 보시면은 10년은 10년 동안 주택은 80% 상승됐고 유닛은 80% 그러니까 100%는 아니지만 어떤 2배 가까이 상승이 된 거죠. 뭐 그다음에 나머지 그 2002년부터 2010년 사이에 10년 공부에서는 조금 떨어졌네요. 60.5%가 주택 가격이 상승됐고 유닛 가격은 53%가 상승됐어요. 끝에 부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맨 마지막에 그 2012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은 다시 또 그 10년 동안 상승세가 100%까지는 안 되지만은 이게 지금 말하자면 호주의 전국적인 통합 통계이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더블로 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 되는 거 있죠. 또 캐피털 시티마다 틀리고 온 거고. 아무튼 이건 전체적인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하우스는 82%가 상승됐고 유니트는 46% 상승됐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그 호주의 캐피탈 시티별로 또 쪼개서 한번 보면은 여기 저 노란색은 2012년부터 20년까지 10년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10년, 그 다음 10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란색이 최근 10년을 말하는 거죠. 여기 LCT를 보면은 우선 최근 10년만 먼저 보면은 LCT는 이 79% 주택만 먼저 볼까요? 호바트는 99% 상승, 퍼스는 104%, 또 애들레이는 72% 상승, 브리스벤은 71% 상승. 하우스 먼저 말씀드릴까요? 멜버는 69%, 시드니는 여기 95%니까 거의 배가 상승된 거죠. 이렇게 해서 한번 보셨고, 자 그러면 집값 상승이 말하자면은 롱텀을 갖게 되면은 왜 상승하냐면은 근본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그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우선 그러면 2022년 기준했을 때 그 9월 달입니다. 9월 달에 그 CPI 따지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가 7.3% 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5월 달쯤에서 보면은 0.1%였던 겁니다. 이게 갑자기 올라오는 거는 그동안에 변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한 거는 이 소비자 물가가 높으니까 나중에 중앙은행에서 이자를 올리겠죠. 그래서 생기는 겁니다. 우선 보시는 거는 호주 집값에 대해서 하락하는 시기에 호주 물가가 얼마였냐. 7.8%이기 때문에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자, 보세요. 자, 호주 통계청에서 2023년 1월달 발표한 그 전년도 2022년 12월달 말 소비자 물가 지수는 7.8로서 1990년 이후로 30년 동안 최고 물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 때는 최저 0.1% 즉 0% 가까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갑자기 7.8% 올랐다는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떻게 해서 이제 이자가 오르게 되는지 하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자, 소비자 물가가 7.8%가 오르니까 팬데믹 끝나고 나서 그 0.1%에서 이렇게 올라왔죠. 자, 보면은
물가를 잡는 것은 역시 이자율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는데, 자 보세요. 이자율이 그 0.1%였던 것을 지금 몇 차례 걸쳐서 3.1%로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캐시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중앙은행에서 그 관장하는 거죠. 그 2023년 2월 7일 날에는 캐시 레이트를 좀 더 올릴 거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올지 과연 현재 3.1%에서 이제 올랐는데도 지금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모기지 상황에 대한 그 상당한 그 스트레스가 생겼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는 건 참 주목해야 되겠죠. 호주 집값 하락이 1980년 초반 이후 가장 빨리 진행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뉴스닷컴 여기서 작년 9월 달에 소개를 했는데 그 앞으로 은행 이자 향방에 대한 촉각이 아주 민감하게 되겠죠. 자, 여기 지금 영어로 sign rate hike will see 오집 house price tank인데 이 탱크란 말이 뭐냐면 그 탱크가 아니고 요즘 제가 줄을 달았는데요. decline rapidly 그러니까 집값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다 하는 예상을 여기서 설명드린 거예요.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호주 은행에서 이제 캐시 레이트를 이제 올리기 시작했는데 팬데믹 때 그 0.1 사상 최저 유지했던 거를 락단 해제가 된 것이 뭐냐면 2022년 5월로 기억되죠. 이때부터 이제 0.25, 그다음에 0.5씩 4번 이렇게 해서 그 후로 또 몇 번 더 했죠. 한두 번 해가지고 2023년 1월 금년에는 캐시 렛이 3.1%가 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몇 개월 사이입니까? 팬데믹 때 0.1이 하던 것이 불과 그 2022년 5월 2일로 해서 반도 좀 넘는 사이에 그냥 확 올라온 거죠. 캐시 레이트가 3.1이면은 실제 모기지 베리블 모기지는 그보다 한 2, 3%가 더 높죠. 이거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2023년 호주 은행 이자율에 대한 예상 시나리오를 여러 전문가분들이 예상하는 것을 제가 모아왔어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설명드렸다시피 2022년 4월까지는 그러니까 팬데믹이 끝나기 전이죠. 바로 직전에는 그 캐시레이트 0.1%였고 0.1%일 때 모기지 렛이 매일 모기지 렛이 3.45%였어요. 그런데 그 아까 설명드렸듯이 조금씩 은행이자를 올리기 시작했다고 그랬죠. 그때 작년 9월달 정도에서는 2.35가 이제 캐시 레이트였는데 이때 그 모기지 변동률이 5.7%였어요. 이렇게 되니까 월 모기지 상환에 대한 그 증가액이 30%라 증가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1,000불 모기지 월 내는 사람은 1,300불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뭐 5,000불 내던 사람은 한 1,500불 더 내는 거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겠죠. 밀리언스면 꽤 되겠죠. 그다음에 이거를 전 전문가들이 그 시나리오를 로우, 미디엄, 하이로 해서 분류를 해놨는데 벌써 로우 시나리오는 벌써 지났어요. 왜냐하면은 캐시 렛이 2.6%일 때는 모기지 변동 환율이 6.2%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3.1% 아니겠어요? 자, 이럴 때는 31%의 모기지의 그 상환액 증가가 된다고 되어 있었고, 자, 이건 지났죠. 물 건너갔죠. 그 다음에 그 미디엄 시나리오로서 ANZ나 웨스트백 같은 데에서 예상이 3.25%가 그 캐시 레이트가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3.1%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보다는 아직 못 미쳤지만은 지금 아까 앞장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호주 중앙은행에서 금년 2월달 다음 달에는 캐시 레이트를 다시 발표할 것이라고 됐으니까 요 3.1%에서 과연 3.25가 할지 이거가 될지 뭐 3.1%에서 0.25 베이스만 올라갈지 이건 두고 봐야 되겠죠. 아무튼 요 시나리오가 있고 그다음에 하이 시나리오가 캐시 레이트가 거의 4%에서 3.84까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변동 모기지가 7.2%가 돼서 모기지 월 상환 증가가 50%가 그러니까 1,000원 했던 월 1,000불 내던 사람은 1,500불 내는 거 갑자기 50%가 증가한다는 얘기를 했죠.
이렇게 되면 상당한 모기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모기지가 점점 많으면 그 액수는 상당히 많아지겠죠. 자,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거 뭘까요? 붕어빵. 붕어빵 기억하시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은행 모기지 금리가 오르면은 뭐 모기지 스트레스에다가 또 마이너스 통장에다가 모기지 값 내고 여러 가지 끌어서 돈을 되겠고 이것이 오래되면은 심하면은 그 장기 경기 침체가 돼서 리세션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R자를 빼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 거래가 한 사례 되니까 그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들이 쇼핑 샵이라고 해가지고 그 다시 부동산 사무실에서 거래가 한 사례니까 그 붕어빵이랑 커피를 만들어서 판다는 그런 게 한국 신문에 있더군요. 여러분들 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호주에서 2023년도 캐시 레이트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달 현재는 3.1%인데 2월달에 인상할 예정인데 얼마 될까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현재 3.1%인데도 전국 집값이 8.4% 하락됐어요. 이것은 1980년 이후로 40년간의 최대 하락폭이라고 나왔는데 전문가들은 아직 이것은 보통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집값이 더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은 그러면 우선 집값 하락 관련해서 관심이 쏟는 게 뭡니까? 가장 밀접한 그 파라미터가 캐시레이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가디언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그 아까 제가 여기 좀 표를 다시 옆에서 대조시켜서 보여드렸는데 대부분 전문가들은 캐시레이트가 금년 말까지 2023년 말까지 약 한 3.6%는 더 올라가겠느냐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3.1%인데 지금 어디쯤에 들어가냐면은 여기 미디움 시나리오는 넘고 하이 시나리오는 안 되고 그러니까 하이 시나리오는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서 경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은 여기까지는 호주는 가지 않겠냐는 거를 의견이 있고 좀 요거를 봤을 때 그 3.25%라고 하는데 그거보다는 좀 넘어서 뭐 3.2%더 좋고요. 3.6%까지 살짝 요까지 비켜가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기지 스트레스가 좀 더 증가될 것으로 보고 모기지 그 상환액이 지금 3.25일 때 43%가 늘어나는데 내가 볼 때는 캐시 레이트가 3.6%면은 모기지 월 상환 보담액 증가액은 43%부터 50% 사이 약 뭐 47%랄지 뭐 하여튼 거의 50%에 육박하는 그런 것으로 될 거를 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얼마까지 가느냐? 다행히도 이것은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1년만 점점 견디면은 2024년도에는 이제 물가가 조금 안정선에 들어와서 모기줄이 내려갈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뒤에 한번 설명하겠어요.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들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3.5에서 많게는 3.6%를 내다보고 있다. 여기 지금 오스트리아 뉴스 여기서 메인 포인트가 이거예요. Most economists are predicting the cash rate will be hit 3.5 or 3.6% at most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4%까지는 안 간다. 이런 비관론은 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호주 전국적으로 집값이 지금 떨어졌다고 했는데 얼마 더 떨어질까를 보겠습니다. 호주 전국적으로 보면 1월 달 현재까지는 9%가 떨어졌어요. 전국적으로. 물론 이거를 캐피탈 시티별로 또는 유니트 하우스별로 각각 틀리다는 거 아까 설명드렸죠. 근데 대충 그 트렌드를 보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봤을 때 거의 9%가 1월까지 합산해서 올라갔는데 이게 전문가들 의견은 금년 말까지 약 통합해서 15에서 20%까지 하락이 될 것이다. 이게 예상하고 있어요. 여기 좀 관련 근거들이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니까 혹자는 이거 30% 같다. 이번 호주 경제가 리세션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는데 뿐만 아니라 리세션 들어가면 또 은행 이자는 더 많죠. 아까 하이 시나리오를 설명드렸죠. 네,
하이 시나리오까지는 아니고 그 하이 시나리오와 미디엄 시나리오 중간에 설명드렸죠. 약 저 4% 비해변에서 돌 것이다라고 설명드렸는데, 자 보면은 그 AMP 그 어떤 전문가분이 트위터를 날렸는데, 호주의 집값이 1월 현재 누가 봤을 때 팬데믹 때가 피크였잖아요. 피크로부터 했을 때 8.6%가 다운됐다. 이것은 가장 빠른 폭의 과거 40년 동안에 거쳐봤을 때도 가장 빠른 폭의 그 하락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 만약에 아까 설명 먼저 드렸는데 집값이 30%까지 하락한다면은 이때는 캐시레이트가 4% 정도일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호주 경제는 리세션이 들어갈 거지만은 호주 정부에서는 리세션을 들어가는 걸 원치 않겠죠. 인터셉션 하겠죠. 뿐만 아니라 호주의 풍부한 석탄, 일전에 그 뉴스를 보니까 호주가 중국에 말하자면 석탄을 많이 수출해가지고 많은 수익을 봤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호주는 석탄 등 풍부한 자원에 수출이 하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좀 호주의 실업률이 낮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만약을 위한 가장 워스트 시나리오지,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특히 전국 집값을 말씀드렸는데, 특히 그 캐피탈 시티 중에서 호주 집값을 딱 꼽아서 한번 보면은, 여기 마이크로 비즈니스라는 데서 자료를 가져왔어요. 이것은 물론 코로직 오스트리아의 자료를 가져와서 통계 자료를 가져왔겠지만은, 이게 지금 보면은 그 작년 1월 달부터 금년 1월 달까지 그 1년 동안에 주택, 둘랭이라면 여기는 하우스입니다. 유니트가 아니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팬데믹 때가 지금 거의 그 2020년 5월까지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팬데믹 때 가장 피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때 은행 이자는 0.25%, 즉 호주 물가가 약 낮은 상태였죠. 근데 그것이 쭉 갑자기 쭉 해서 현재 2024년 1월까지는 시드니에 대해서는 13%가 다운됐다. 즉 호주는 집값을 예를 들면 시드니를 특정으로 봤을 때 전문가들은 이것이 20%까지 하락을 한다면 앞으로 금년 말까지 한 7%는 더, 8, 9, 크게 넘으면 8, 9%는 더 하락을 되지 않겠냐 하는 예상을 내놓고 있어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1982년에서 83년, 89년에서 91년, 4년에서 6년, 8년, 9년 이렇게 나누네요. 이렇게 해서 봤을 때 현재 아까 보여드린 요거가 시드 같은 경우에는 듀얼링, 즉 하우스가 빨간으로 된 것이 지금 1980년부터 83년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과거에 1980년부터 83년에는 그랬다는 건데, 이것이 지금 잠깐 봅시다. 여기 지금 13.6%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요게 지금 까만 게, 요게 지금 20년, 2022년이군요. 이거보다 더 떠진 때도 있었다 이겁니다. 1990년 저 때는. 자, 그걸 보여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무엇을 오늘 영상에서 테이크어웨이 할 수 있느냐 봅시다. 현재 겪는 은행 모기지 스트레스는 2024년엔 점차 완화가 예상된다. 자, 조금 희망적인 얘기죠. 그때까지는 좀 1년 동안은 참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물가 현재 1.8%대 연말까지는 4%로 내려가겠다, 떨어진다. 캐시레이트는 현재 3.1%인데 연말까지는 3.5에서 3.6% 좀 더 올릴 것으로 예상됐고, 그다음에 집값은 팬데믹 때부터, 그러니까 1922년 5월까지죠. 그 피크 때부터 현재 2023년 1월 현재는 9%가 화폐 그 내린율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9%라고 했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15 내지 20%까지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년에는 조금 더 8, 9%가 더 내가고, 이자율도 조금 0.4, 0.5 정도가 맞으면 0.25 베이스로 올리면은 0.25 베이스 두 번에 올린다든지 이런 걸 보면 되겠죠. 오른다 하지만은 내년도에 가서는 오히려 이제 중앙은행에서 이자율을 삭감을 해가지고 소자 물가도 4%로 안정선으로 가져갈 것이다.
여태까지 시청해 주신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됐었으면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